제가 4+ 등급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이렇게 상장까지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1급을 받게 되었는지 그 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KBS 능력시험을 준비를 하는 동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해놓은 자료들을 보게 되었었는데, 그때마다 느꼈던 거는 이 사람들 원래 국어 조금 잘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베이스가 없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성적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지,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고, 이것들을 공유를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한국어 능력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듣기, 어휘, 어법, 쓰기, 창은 읽기, 국어 문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를 맞으면 점수가 올라가고, 또 아무리 많이 맞추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다 맞춘 경우에는 점수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읽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어휘, 어법, 국어 문화를 공략하는 것이 조금 더 전략적인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뭔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에 KBS 한국어 능력 시험 그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질문을 하면 집단 지성으로 뭔가 답변을 달아주시기도 하고, 또 시험이 끝나고 나서 답을 맞춰보는데 그게 이제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오픈 카카오톡방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그 카카오톡 방을 잘 모르고 이제 이 2주 끝장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2주 끝장은 어휘나 어법 그리고 국어 문화 이런 부분들이 좀 빈약하기 때문에 정말 점수를 잘 받고 싶으면 한 권 끝장을 사서 공부를 해라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2주 끝장을 공부를 하다가 그 말을 듣고 한 권 끝장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 기출문제지는 이렇게 2권을 풀었습니다. 제 각 파트에 있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잘 하시는데, 좀 특히나 쌓은 근본적인 원인이나 이 대화의 주제를 찾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헷갈리게 2개 정도 헷갈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좀 답에 대한 근거는 보통 뒤에서 나오니까 뒤에서 말한 거를 잘 듣고 이게 답이겠구나 생각을 하면은 조금 정답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로 어휘인데요. 어휘 외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처음에는 너무 생소해가지고 일단 열심히 봤는데 그렇게 효율이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로 책으로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쭉 단어를 읽어봤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친구나 가족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조금 어떻게 보면 웃기거나 좀 재밌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땡땡이가 남자한테 번호를 따였다는 것은 다 흰소리였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옆에다가 적어 놓으면은 흰소리가 무슨 뜻이었을까 했을 때 터무니없이 자랑으로 떠벌리거나 거드럭거리면 허풍을 떠는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기억에 남게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몇 장 봤으면은 그거를 찍어가지고 집에 와서 친구한테 통화를 할 때 그거를 보면서 이거 무슨 뜻이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잘 모르고 이런 뜻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오히려 재밌게 원래 모르는구나 하고서는 좀 위안을 얻기도 하고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책도 어차피 그 기존의 역대 기출들을 다 정리해놓은 단어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맥락 없이 외우는 것이 조금 어렵고 잘 안 들어오니까 제가 만약에 공부를 다시 한국어 능력 시험을 공부를 하게 된다면 단어장만 무조건 보기보다는 기출문제를 보면서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특히 기출문제를 전부 다 공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어휘나 어법, 국어문화 부분만 따로 따가지고 기출 부분만 좀 돌리면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책 2권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도 거기에 있었던 좀 기출들이랑 단어가 많이 겹쳤었어서 익숙한 어휘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볼 때 시간 들이지 않고 바로 체크를 하고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공부를 다시 한다면 기출을 통해서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도움이 됐었던 것은 어휘를 외우는 어플, 별책이라는 어플이 있고요. 또 네이버에 고유어나 속담 같은 퀴즈를 맞추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검색해서 문제를 계속 이동 시간에 풀면은 되게 많이 익숙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틀리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모아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부 외우기가 많이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한자를 원래 잘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거를 그냥 하나하나 다 외우기보다는 좀 부수만 간단하게 외워서 좀 찍는 방향으로 하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심이나 물수 같은 거는 초등학교 때 배워서 다 아니까, 아니면 길도 이 정도 수준의 한자만 외워두고 그 한자 안에 이런 부수가 들어있는지를 봄으로써 약간 추측을 해서 가려내면은 훨씬 확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은 어법인데요. 어법 같은 경우에 제가 가장 많이 도움됐던 것은 유튜브에 신민숙이라고 공무원 국어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있으십니다. 그 선생님 유튜브를 제가 공부하고 싶은 어법 내용을 검색하면은 이렇게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외우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어법을 배우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민숙 선생님의 유튜브 한번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유튜버분 출처여서 아무래도 밑에다가 링크를 달아놓을 생각인데, 그분의 팁으로는 보통 합성어 띄어쓰기 안 띄어쓰기는 띄우는 걸 답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고, 또 표준어 안 표준어 비표준어를 고르는 경우에 있을 때는 표준어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어인 경우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분 유튜버를 밑에다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쓰기랑 창하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읽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좀 읽기 뒷부분에 나오는 공문 같은 거를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조금 어려운 편이라고 느꼈는데요. 나중에 이거를 다 풀고 나서 복습할 때 찾아보면은 좀 구석구석 읽다 보면은 구석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읽는 게 팁이라면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무과문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버리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만 하면 쉽게 맞출 수 있지만 점수는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어문화를 좀 버리고 있다가 전날에 한 권 끝장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하고, 또 만경창파라는 분이 계세요. 블로그였나 카페에 그분 거 찾아보면은 자료가 있는데요. 저는 그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보시면은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를 정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글씨만 엄청 외웠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글씨만. 실제로 여기에서 다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영원의 대표 작품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여승, 그리고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니까 이것만 딱 외우고서는 가면은 그래도 한번 봤을 때 익숙해져 있어서 찍기가 훨씬 낫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고 간 것보다. 이런 빈번하게 출제되는 부분 주변으로만 엄청 열심히 외웠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열심히 봐서 1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안 봤다면은 2급 정도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시는 잘 안 나오고 소설 작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는 과감하게 그냥 버려버리고 자주 나오는 그 주변으로 나오니까 그 기출문제를 보고 적당하게 경향을 파악해서 그쪽으로 외우면 훨씬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의 선지로 나왔던 작품의 작가를 외운다거나 아니면 그 작가의 작품들을 외우면은 되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이 이 정도 틀리면은 등급이 몇 정도 나올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 해 기출, 어떤 해의 기출을 풀었느냐에 따라서 등급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기출문제를 저희가 사서 풀 거 아니에요?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했을 때 몇 개 정도 틀렸는지 개수를 센 다음에 앞에를 보면은 뭐 57회 성적 분석 결과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평균점이 100점 만점에 65점 그리고 표준 편차는 9.04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그 인터넷에 온라인으로 표준 편차 등수 계산기 이렇게 검색하면은 여러 가지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표준 편차랑 평균을 넣고 그러고 내 점수를 넣으면은 가장 근접하게 내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몇 명 중에서 몇 등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총 인원에서 내가 몇 등 정도니까 그러면은 나는 3+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계산이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국어를 잘 하지 못했는데도 저도 1급을 받았으니까 뭔가 이런 여러 가지 팁들을 가져가셔서 꼭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